공매에서 시장 가격보다 낮게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물건이 과연 있을까? 제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매, 경매 멘토 김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다른 건 아니고요.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느냐라는 질문을 꽤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에 대한 질문은 요즘에 장마철입니다. 내일 날씨가 어떨 것 같니? 라는 질문과 어떻게 보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예보는 있지만 그대로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날씨와 부동산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시장 상황도 봐야 되고 나의 상황도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수익성이 보장되는 길을 가야 되는 게 부동산 투자 또는 내 집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의 기준을 갖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 기준을 따지자면 한 달에 아파트 거래가 3,000건이 넘으면 시장에서는 급매가 소진되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기로 들어갔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시그널의 기준이 한 달 아파트 거래량 3,000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언론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지난달 4월달, 5월달 이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000건을 넘었습니다. 20개월 만에, 근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2달 연속 이렇게 아파트 거래가 3,000건을 넘다 보니 한쪽에서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한쪽에서는 회복기에 들어왔다 라고들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회복기 초입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요자와 투자자들도 10명 중에 7명은 하반기에 아파트 시장의 진입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죠.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지금이 망설일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행동할 때다라고 말은 했지만 막상 시장에 나가보면 여전히 아파트 값은 높고 넘지 못할 벽처럼 느껴지는 가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당연히 공매를 통해서 저렴하게 넘어서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잡을 수 있는 물건과 공매에서 시장 가격보다 낮게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물건이 과연 있을까? 제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다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서울의 25개 구에 딱 3곳만 골라서 정말 시드 1,000만원, 2,000만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건과 대출 감안해서 1억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물건, 그리고 야무지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물건 3가지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은 관악구에 있는 물건입니다. 2022-00781002 물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 주택이고요. 일반 공고, 매각, 인터넷 입찰, 현장 입찰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압류재산, 세금 체납에 의한 압류, 그리고 이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일반 경쟁, 제한 경쟁 아니라는 겁니다. 채무가 방식, 총액 방식으로 매각하는 물건입니다. 대지 26제곱, 건물 42제곱, 2억 8,800만 원에 평가가 됐습니다. 자, 입찰 기한은 26일부터 28일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입찰할 수 있는 물건 보여드린다고. 입찰 가능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회차 최저 입찰 예정 가격은 3,600만 원입니다. 2억 8천짜리가 3,600까지 내려왔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아파트든 빌라든 다세대든 연립이든 공매든 경매든 간에 물건을 보실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안전성입니다. 위험 요소가 드러나 있으면 이건 안전한 겁니다. 위험 요소가 드러나 있지 않으면 이게 위험한 거라고요. 자, 그러면 안전성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호실에 은행이 먼저 들어오고 세입자가 나중에 들어오면 얘는 후순위입니다. 세입자가 먼저 들어오고 은행이 나중에 담보대출을 해줬다, 그럼 얘는 선순위라고요. 자, 다시 원래 물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임차인 있습니다. 임차인 전입 언제 했다고요? 2021년 2월 16일 날 전입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등기 권리 중에 빠른 것은 2021년 9월 9일입니다. 어느 게 빠르죠? 세입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죠? 세입자가 들어왔고, 그리고 은행이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압류가 나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선순위죠. 그죠? 얘는 보호를 받겠습니다. 선순위가 1억 8천의 보증금이 걸려 있습니다. 얘가 배분 요구를 안 했다는 전제를 깔면 내가 1억 8천의 보증금을 또 안고서 이 물건을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가보겠습니다. 배분 요구는 했습니다. 2022년 6월 16일 날 배분 요구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1등이
선순위 임차인, 2등이 건저당, 3등이 이렇게 세금 이렇게 들어왔다고 칩시다. 돈도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는데 돈을 이렇게 나눠주지 않는다고요. 네,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전입일 기준이고요. 얘는 설정일 기준입니다. 얘는 법정기일 기준이라고요. 근데 나중에 배분에 들어가서 세금의 법정기일이 선순위 임차인의 전입일보다 빠를 때가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분 요구를 했을 때는 요 세금을 주의해야 됩니다. 실제 법정기일이 얘보다 빠른 애가 있으면 먼저 받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이 다 받아갈 줄 알았는데 다 못 받아갈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 법정기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물건 법정기일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물건에서 내가 선순위 임차인이 한 푼도 못 받는다 전제를 하면 내가 선순위 임차인에게 나눠줘야 될 돈이 얼마라고요? 1억 8천인 거죠. 근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최저 입찰 예정 금액이 약 3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을 때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라고요? 2억 천입니다. 혹시나 선순위 임차인이 배분 과정에서 조금 배분을 받으면 내가 책임져야 될 돈은 조금 줄어듭니다. 2억 천인데 얘 지금 시세가 오늘 기준 조사한 결과는 2억 6천, 2억 7천이래요. 시세가. 전세가 2억이래요.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3천으로 잡아서 전세를 2억으로 넣는다 그러면 이 물건은 얼마만 있으면 된다고요? 1,0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물건 정리하자면 나중에 선순위 임차인이 배분을 받게 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조금 줄어들지만 최악의 경우를 놓고 1억 8천을 다 부담하는 조건을 걸고 이 물건을 얼마에 잡을 수 있다? 3천만 원. 나중에 좀 시간 회차가 거듭되면 2천만 원으로 잡을 수 있고 수익은 최소 2천 정도는 보장이 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물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해화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얘는 역시 공매만 있는 물건입니다. 일반 공고, 매각, 인터넷 방식인데 얘는 기타 일반 재산입니다. 신탁사가 매각하는 물건입니다. 이 신탁사가 매각하는 물건의 특징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경쟁 방식, 최고가 방식, 총액 방식입니다. 빌라고요. 49.77제곱 7억입니다. 근데 지금 최저 입찰가는 4억 6천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물건의 시세는 현장 시세는 5억 2천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시세 차익이 있죠, 그죠? 이 역시 지금 현재 공매가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이제 안전성 분석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보라 그랬죠. 여기 보니 압류재산 정보가 없죠. 자, 그러면 신탁 물건의 특징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친구 셋이 있습니다. A, B, C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애가 햄버거를 먹기로 했습니다. 얘가 가만히 생각하니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얘가 행동이 빠른 애가 얘를 들고 튈 것 같아요. 얘가 불안해요. 그래서 얘가 생각하기를 우리 햄버거 A한테 맡겨놓고 가위바위보 하자. 그래서 얘한테 맡겼습니다. A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맡겼다고요. 햄버거 신탁입니다. 얘네 둘이 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는 이 햄버거가 잘못될 가능성은 없다고요. 그리고 게임이 끝날 때까지 햄버거 누가 들고 있다고요? A가 들고 있습니다. 이게 신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다시 부동산 돌아왔습니다. 채무자, 채권자 은행이죠. 얘가 돈 빌려달래요. 돈 빌려주고 싶은데 돈 빌려주고 난 다음에 얘가 얘를 갖고 들고 튈 것 같아요. 얘 B처럼 내가 돈 빌려줄 테니 너 집을 얘한테 맡겨. 언제까지? 네가 돈 다 갚을 때까지 맡겼습니다. 그래서 받았다는 이야기하고 얘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갚으면 좋은데 2년쯤 있다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러면 얘가 돈이 안 들어와. 얘는 신탁사에게 말하면 얘가 온비도에 와서 매각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뭐라고요? 신탁 공매 물건이죠. 근데 신탁 공매 물건은 단순히 경매 공매 물건과 달리 관련된 사람이 3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신탁 공매 물건은 분석을 할 때 3가지 다 분석해야 됩니다. 일단 공고문 분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등기, 그리고 전입 3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특히 등기에서는 언제 신탁이 됐는지 봐야 됩니다. 넘긴 날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넘긴 날짜. 넘긴 날짜가 2023년 6월 30일이다. 예를 들어서 6월 30일 이후에 어떤 권리가 형성되더라도 얘는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이 낙찰받는 사람이 책임질 게 없어요. 6월 30일 이전에 뭐 임차인이 있든지 압류가 있든지 하면 얘는 낙찰받는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탁 물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탁되기 전의 권리와 신탁되고 난 이후의 권리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신탁되기 이전에 임대차를 전세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신탁이 됐다면 이 전세금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신탁이 되고 난 다음에 임차인이 들어왔고 보증금이 있으면 웬만하면 이건 내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신탁 물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탁 등기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 신탁 등기 이후에 뭐가 생겼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등기부랑 전입세대 열람을 한번 끊어봤더니만 신탁은 2021년 9월 29일 날 신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임차인이 있을까 없을까? 임차인이 전입세대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인수받을 권리가 거의 없는 겁니다. 얘는 물론 여러분이 입찰을 하고자 하신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손품, 발품 분석하시고 현장 확인하시고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 얘는 신탁 공매 물건인데 시세보다 낮게 나와 있고, 거기다가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하다 보니 세입자가 없더라. 그러면 거의 80% 이상 인수받을 권리가 없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물건을 한 6천만 원 정도 싸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건지. 그러면 물건의 입지 한번 보죠. 상권으로 보시면 초등학교 바로 인접해 있고요. 교통적인 면 보면 한성대 입구역이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출퇴근에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학군이나 교통,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의 개발 가능성 등등을 고려해 본다면 얘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잡을 수 있다면 충분히 한번 해볼 법합니다. 그리고 연식이 얼마 안 된 빌라이기 때문에 안락하게, 그리고 편하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물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신탁 물건, 경매는 없습니다. 경매는 없기 때문에 공매를 하게 되면 가장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기타 일반 재산의 신탁 물건이거든요. 이 신탁 물건에 관련된 논리만, 이치만 정확하게 꿰뚫게 되면 내 집 마련, 투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파트인데요. 앞에서 봤던 물건과 달리 얘는 대단지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행당동, 그리고 완전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얘가 실제 거래가가 13억, 그리고 13억 5천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감정가와 시세가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 진짜 괜찮은 건지 괜찮지 않은 건지 한번 살펴봅니다. 클릭해서 위에 임대차 관계와 그리고 등기 관계 따져서 어느 것이 더 먼저인지를 따져보면 된다 그랬죠. 근데 전입세대에서 임차인 아닌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전입세대주라고 찍힌 겁니다. 이건 전씨가 아니라고, 얘는. 근데 전입일이 2011년 7월 15일로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든 임대차든 아니면 소유자든 간에 언제 들어왔다고요? 2011년 7월 15일에 들어왔다고요. 자, 아래 보시니까 권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제일 빠른 권리 한번 챙겨볼까요? 2012년 5월 25일 나와 있습니다. 4억 3,200. 자, 그러면 얘는 실제 주인인지 아니면 임차인인지 따져보려면 등기부 발급 받으시고요. 전입세대 발급 받아보시면 얘가 소유자랑 전입세대에 나와 있는 이게 전입세대주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얘는 소유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안 떼봐도요. 얘가 2011년도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2012년도에 그 당시 가격으로 한 4억 정도 빌려줬대요. 만약에 주인이 살고 있지 않고 임차인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은행에서 4억을 빌려준다?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011년도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소유자라고요. 자, 그러면 안전한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13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회차가 거듭되면 믿기지도 않습니다. 그죠? 6억 4천까지 내려갑니다. 아마 10억대에서 끝이 날 것 같긴 한데 3회차 정도에서 8월 초쯤에 끝날 듯 합니다. 그래도 얘는 수익이 3억 정도는 남습니다. 그리고 실제 10억대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시드 4억 정도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요. 투자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 자체가 갖는 입지가 실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인데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이 인근에 있습니다. 교통적인 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 공원이나 이런 것들, 체육시설들, 편의시설들도 꽤 괜찮게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딱 봐도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가격적인 면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조사한 결과 보니 13억 5천, 전세는 6억 정도. 그러면 얘가 지금 출발 금액이 12억 8천이라고 해요, 여러분. 3회차 정도 거듭하면 10억대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이 물건 역시 지금 현재 공매가 진행 중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회복장이고 투자, 내 집 마련하기에 좋은 시기인 건 분명합니다. 공매, 물건은 조금 수는 적지만 여러분 품에 안길 물건은 많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들을 우리 품에 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공매의 기본비는 다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공매에 나온 물건을 여러분 것으로 품고자 하신다면 시간과 시도와 여러분의 목표를 오늘 결정하시라고요. 그러면 오늘이 첫날이 돼서 여러분 연말에는 분명히 여러분 원하는 지점 또는 그 인근까지 가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장마 시작됐는데 끝까지 건강 잃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조금 더 공매와 친숙해진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내가 감동이 돼서 뜨거워서 상담을 안 하고는 못 버티겠다 라는 분들은 우리 대표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 개인적인 상담 일정도 최대한 빨리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매 물건 정보 가득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